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기소개요? 쌤은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네, 저는 이름은 이성현인데 이제 공감별에서는 뚝딱이쌤이라는 행복 이름, 꿈 이름으로 아이들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만나고 있고요. 뚝딱이라는 이름, 그 EBS 도깨비 캐릭터를 이렇게 닮아가지고 그래서 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사용하던 별명인데 이렇게 지금까지도 쭉 사용을 하게 됐고, 그리고 공감별에서는 일단 일하게 된 계기가 11살 때 마음이 캠프에 가서 별쌤을 만나고 그때부터 캠프 홀릭이 돼가지고 캠프를 쭉 고3 때까지 오다가 20살이 되면서 이제 선생님으로 같이 합류하게 돼서, 그래서 사실은 캠프를 사랑해서 시작한 일이고, 지금은 이제 구조학습 코칭이랑 공감별 이제 전체적인 홍보, 기획 이런 걸 누가 해주면 디자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약간 디자이너로 취업한 것 같은 기분이 요즘 많이 들고요. 뚝딱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코치란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뭐죠? 그 어색한 미소는? 제가 생각하는 코치는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은 정말 학생 또는 아이랑 한 팀이다. 한 팀이다. 네.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해도 같이 해서 같이 성공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가끔 이제 또 실패할 때는 또 괜찮아, 할 수 있어, 한 번 더 해보자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네 일, 내일 이렇게 딱 구분해서 나는 가르치는 사람, 넌 배우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지금 현위치가 어딘지 파악하고 목표를 같이 세우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같이 걸어가주는, 그래서 같이 해주는 게 코치의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아이랑 같이. 그때 이제 서준이가 서준이 나와도 되나? 서준이가 오프라인 수업 듣고 있는 친구가 구조화 과정 중에서 설명하기 연습 발표하는 걸 한번 해보자 했는데, 너무 갑자기 발표하자는 그 발표 두 글자를 듣자마자 딱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긴장할 필요 전혀 없다 그랬더니, 틀리면 어떻게 되냐,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어떻게 안 된다, 선생님이 너를 혼내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잘하고 못하는 그런 걸로 너를 판단하고 혼내고 뭐 못했다고 벌 주고 이러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은 코칭을 할 건데 이건 우리가 같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씩 나아가 볼 수 있게 옆에서 같이 걸어가 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실패하면 한 번 더 하면 된다, 잘 못하면 한 번 더 하면 돼, 그리고 선생님이 같이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되게 저도 안내를 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주고 싶다, 정말 그런 선생님이 돼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코칭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서준이가 어머니한테 뚝딱쌤 뭐라고 했죠? 근데 이제 어머님한테 발견일 때 이렇게 문자로 오늘 수업 뭐 했습니다 이렇게 딱 보내드렸더니, 어머님이 이제 서준이가 집에 왔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과학책을 펴서 구조화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다 그러면서 서준이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선생님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다. 선생님 사랑이 서준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뭐 그 문자 하나면 저는 뭐 게임 끝이죠. 그냥 이거면은 나 평생 수업할 수 있다. 이 말 한마디면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느껴주는 아이와 어머님이 계시면, 그러면 정말 뭐 돈이나 어떤 그런 가치와 상관없이 평생 수업할 수 있겠다. 뚝딱쌤이 생각하는 코칭과 그 티칭의 차이점은? 물론 또 사전적 정의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그냥 아이들 뭐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과외했던 때랑 지금 아이들을 만날 때를 스스로 생각해서 비교를 해보면 저는 좀 아이들 만날 때 초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티칭을 할 때는 성적이 어쨌든 정말로 그렇게 아이가 학문적인 지식적인 걸 습득하게 하는 데에 더 초점이 가 있었다면 근데 코칭은 이제 아이가 삶을 살아가면서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탁월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힘을 기르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성적이 30점이어도 그리고 뭐 50점이다가 40점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코칭이 실패했냐면 저는 코칭의 척도는 점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티칭은 잘 했을 때 이제 50점에서 80점이 되고 80점에서 95점이 되고 이런 게 티칭의 척도 그 티칭이 잘 이루어졌을 때의 척도라면 코칭은 아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힘을 잘 기르고 있나? 얘가 정말 힘 있는 아이로 꼽히고 있나?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형화할 수 없는 이렇게 셀 수 없는 지표고 그래서 코칭이 좀 더 전달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공부의 목적은 어쨌든 지금 당장 점수 잘 받아서 대학 가는 것보다도 잘 가면 좋지만 가는 것보다도 결국에는 아이들이 정말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힘들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기르게 해주는 거 시험 기간에 부담이 있을 때 압력 상황일 때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한다면 어떻게 견디고 앉아 있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코칭의 초점은 그런 데에 더 가 있는 것 같아요. 투따쌤은 이제 학생들을 되게 많이 만나왔잖아요. 이 중에서 특히 좀 생각이 나는 학생이나 일화를 듣고 싶은데 그런 일화가 있을까요? 사실 한 명 한 명 다 되게 기억에 남는데 진짜 어떻게 누가 더 기억에 남는다 할 건 아니지만 중학교 3학년 여자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이제 영어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공부를 갈수록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점점 내려가는 그래서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찾아왔는데 근데 이제 아이가 그런 자기가 스스로에 대한 자기 효능감 자체가 이미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 내가 하면 될 거다라는 믿음이 없어진 상태로 왔는데 근데 이제 우리 처음부터 뭐 100점 이렇게까지 목표는 사실 말도 안 된다. 근데 우리가 같이 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하면 5점이든 10점이든 올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맨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는 38점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쭉 올려서 67점까지 찍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혼자서 공부해볼 수 있겠다고 이렇게 졸업을 시킨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랑 만날 때는 정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음이 공부하면서 마음이 너무 계속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으니까 근데 할 수 있다. 계속 응원해주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니까 괜찮아. 그리고 성적이 지금 당장 눈에 띄게 잘 나오지 않아도 그래도 너가 지금 늘고 있는 걸 선생님이 알고 있어. 선생님 믿지? 너를 못 믿겠으면 일단 선생님을 믿어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거의 이제 반년 넘게 쭉 이렇게 코칭을 했는데 근데 그러고 마지막에 졸업할 때는 이제 친구가 혼자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졸업했던 게 되게 지금 딱 질문을 들었을 때는 많이 생각나요. 그리고 아까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예뻐하고 칭찬하는 캠프 가리지 않고 그런데 구조화 수업 시간에는 좀 거기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공부에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의 현위치를 파악하고 거기서 딱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만큼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해서 재미를 느끼면 하면 되네? 재밌네? 그러면 거기서 아이가 직접 또 선생님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해볼게요. 이렇게 아이가 정말로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재밌어서 느는 게 느껴져서 하는 공부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구조학습 코칭으로 아이들을 만날 때는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 떠들고 애들은 힘들게 듣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애들이 공부가 재미도 있는 거구나. 당연히 힘들지만 그래도 재미도 있는 거구나. 내가 하니까 이만큼 되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게. 근데 또 아이들이 늘었는데도 모르고 지나갈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알아봐주는 사람으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아봐주고 그걸 표현해주고 너가 지금 아이 딴에는 성적이 안 올랐으니까 저는 계속 제자리인 것 같아요. 해도 안 되나 봐요. 라고 느낄 수도 있는 순간에 그 순간에 이제 옆에서 선생님이 알잖아? 너가 지금 처음에 하던 거랑 지금 딱 비교해 봤을 때 이전의 너를 보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그래서 지금 당장 점수로 연결되지 않아도 너가 지금 천천히 느리지만 그래도 한 걸음씩 확실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옆에서 해주자. 그런 마음이 아이들이랑 학습을 테마로 만날 때는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한 명 한 명의 현위치를 파악해주고 또 다음 흥미를 느낄 만큼의 다음 뭐라고 해야 되죠? 다음 목표? 다음 목표를 설정해주는 게 에너지 소모를 굉장히 많이 요하는 일인데 선생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가 뭘까? 동력이 뭘까? 동력은 저도 그 안에서 재미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재미를 느끼세요? 일단 사실 이제 처음 코칭을 시작했을 때는 아직 이제 마음은 정말 크지만 사랑도 이만큼 크지만 근데 아직 어떤 노련함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이렇게 해볼까 하고 제안했던 방식이 아이랑 너무 잘 맞거나 그리고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결국 피드백인 것 같아요. 아이한테서 돌아오는 피드백이 이제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코칭에서 자기가 얻은 것들이 배운 것들이 너무너무 자기한테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 해주니까 그리고 정말 자기가 싫어하는 활동을 지금 코칭하고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은 난독증이 있는데 유창성 훈련을 난독증은 보통 거의 필수로 해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유창성 지문을 보고 내가 소리내서 읽는 건데 소리내서 읽는 걸 정말 죽도록 싫어해서 그래서 예전에 훈련 받던 센터에서도 포기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딱 2문장만 읽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2문장만 읽자. 이렇게 해서 물론 유창성 훈련을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구조화 시간이지만 결국엔 문해력 글을 잘 읽어내려면 읽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도움이 되고 이 아이의 지금 현재 상황에 필요한 목표를 같이 세워주고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정말 싫은데 선생님이 하자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재미가 있죠.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한 문장도 전체를 다 틀리지 않고 쭉 매끄럽게 읽는 게 어려웠는데 2문장을 같이 연습해서 다 매끄럽게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근데 이거는 무조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무조건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목표를 설정해주고 그걸 했을 때 칭찬해주고 아이가 좋아하고 그 과정이 저한테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뿌듯함도 있고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재미도 같이 있어서 그래서 뿌듯하고 보람만 있으면 봉사활동 해도 되는데 근데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충 했을 때는 느낄 수 없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아이의 가능성을 되게 믿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믿음과 선생님의 그런 시선이 아이들을 변하게 하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아이들을 만나는 선생님으로서 바라는 어떤 모습이 있나요? 지금처럼 이런 사랑과 그리고 정말 방금 말씀하셨던 믿어주는 그 시선 그걸 잃지 말자. 그걸 아무리 뭐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시선과 그 마음을 잊지 말자. 내가 아이들을 얼마나 귀한 마음으로 만나고 있었는지를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떤 순간이더라도 오늘 좀 자신 있고요.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고요. 아이들한테 원하는 모습은 아까 정대쌤이 이제 신기하다고 말씀하셨던 포인트랑도 비슷할 것 같은데 더 이상 뭐 코칭이 필요 없다면 이미 그만큼 마음의 힘, 뭐 그런 게 다 길러졌다면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내어놓아도 어디 가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싸워도 화해할 수 있고 그렇게 세상에 나갈 준비가 다 되면 뭐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가끔 한 번씩 선생님을 떠올려주면 더 좋겠죠?